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0월 1일 화요일 침투부 아침 라디오 왕십리로 날아온 편지 1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빡빡한 빡빡이님의 사연이에요. 안침, 안녕하세요. 침디라는 뜻입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27세 남정래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집에서 회사까지 출퇴근 거리가 통근버스를 타면 1시간이 걸리는데요. 차가 있으면 20분 거리라 겸사겸사 돈을 모으려고 하는데 통장에 구멍이라도 났는지 돈이 자꾸만 어디로 온가 사라져 버립니다. 노는 것을 즐기는 편도 아니고 술도 안 마시고 그러는데 도무지 돈이 모이지가 않네요. 한국에서 지독하기로는 원투펀치인 주펄님과 침디의 돈 모으는 꿀팁 좀 알려주세요. 중소기업에 다니는 27세 남정네. 차를 사려고 돈을 모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버스 타면 1시간, 차를 타면 20분. 근데 차를 사는 것 자체가 돈을 못 모아요. 저는 30살에 샀어요. 자, 30살 끝날 때쯤. 31살에서 31살 넘어갈 때쯤. 왜냐? 차 타면 돈 들어. 근데 이제 소영이 이제 태어나가지고 그 이동하려면 차가 있어야 돼서 산 겁니다. 지금 빡빡한 빡빡이님은 아기가 있습니까? 없으면 사지 마십시오. 그럼 어떻게 하냐? 통근버스 1시간 타세요. 통근버스 1시간 타고 어떻게 하냐? 그동안에 침투부 보세요. 그러면 서로 일거양득입니다. 빡빡한 빡빡이님도 이득, 저도 이득. 다 해피해질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통근버스가 너무 아침에 너무 껴가지고 막 도저히 침투부를 볼 수가 없다. 섀도우 침투부를 보세요. 섀도우 침투부 시청. 머릿속으로 침투부 밤에 봐놓고 타고 있을 때 머릿속에서 재생하세요. 그러면 돈도 아끼고 침투부도 보고 침착맨한테 돈도 안 주고 일거삼득입니다. 자, 그거 정신병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자, 다음 사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리화나님의 사연이에요. 침디, 다름이 아니라 몸이 너무 부실해서 고민이에요. 제가 키는 180cm로 크긴 한데 상체는 너무 마르고 하체는 뚱뚱해도 너무 뚱뚱합니다. 자세히 말하자면 허리하고 팔은 센지 마냥 겁나 말랐습니다. 하지만 하체는 침착맨 아저씨처럼 엉덩이가 크고 펑퍼짐하며 허벅지가 두꺼워서 남들이 저를 보면 마치 롤에 등장하는 챔피언 카미를 생각할 만큼 모든 살을 하체에 몰빵한 느낌입니다. 하체 그 자체가 된 저 해결책이 없을까요? 자료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이런 느낌입니다. 하체가 이렇다고요? 이것 나름대로 귀하네요. 이거는 이거는 귀해. 제 침 카다시안 명성을 이으실 분이에요. 침 카다시안 2세로 활동하도록 하세요. 야, 이거는 정말 귀하네요. 이거를 왜 고민이신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팔다리가 이제 곤충처럼 얇고 팔이 곤충처럼 얇고 좀 다른 점이 있으면 전 몸통도 좀 두껍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상체는 아니고 이제 배 부분이 이제 불룩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무슨 좀 정확히 말하면 좀 트로그 체형이랄까? 그런 부분에서 생각하면은 하체만 두꺼운 게 좀 낫지 않을까? 트로거보다는 카밀이 낫지 않을까?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 좀 긍정적으로 좀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냥 운동 안 하고 좌식 생활해서 그런 거예요 라고 하시는데 나도 알아! 근데 운동하기 싫은 걸 어떻게 해? 내 안에서 짱구를 굴렸어요. 운동 안 하고 트럭으로 살기 대 운동하고 척추 교정해서 일반인처럼 살기. 운동 안 하고 트로그로 사는 게 훨씬 낫다는 결론이 나왔어. 나는 그냥 트로그가 최고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사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끼룩왕왕이님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침디. 저는 재수 미술 입시하는 20살 여학생입니다. 요즘 부쩍 신경 쓰이는 고민이 있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다름이 아니라 침실금이 있다는 겁니다. 공부할 때 가만히 있어도 침이 쭈르륵 흐르고 잠을 잘 때도 침을 질질 흘리고 자서 성인이 제가 침이나 흘리고 산다는 게 너무 부끄럽고 괴롭습니다. 유유유. 어느 날 강의를 듣는 중 제가 졸다가 침을 흘렸는데 하필 선생님이 앉은 곳 정면이라 그걸 보신 것 같아 정말 신경 쓰입니다. 어떻게 하면 침실금을 고칠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제발. 유유유유유. 유유를 계속 쓰신 거 보니까 정말 유유제약. 이거는 그 아구에 힘이 없어요. 아구의 근육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구가 딱 오므라져야 되는데 오므라지지 않고 얘가 이게 살짝 그 여러분들 치과 마취 치료 받으면은
물 머금으면은 물이 질질질 새잖아. 그런 거 같은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구 단련을 해야 되는데 아구 단련을 제가 봤을 때는 껌 씹는 걸로 좀 단련을 해서 턱 같은 걸 좀 이제 해서 그래서 아구를 단단히 좀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일석이조인 게 껌을 씹으면 침이 나옵니다. 그러면 또 평상시에 그 대비를 할 수 있어요. 질질 흘리는 거를. 그래서 아구 단련을 좀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미술 입시할 때 뭐야 그림 그리면서 껌 찍찍 짝짝 씹으세요. 그 저 옛날에도 미술 입시할 때 그 그림 그리는 재수생 언니 오빠들 그 껌 짝짝 씹으면서 하더라고요. 자 다음 사연입니다. 사람의 귤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침디. 저는 지금 카페에 앉아 이 사연을 쓰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카페에서 하고 깊고 진득한 휴대폰 진동 소리가 들립니다. 차라리 벨 소리는 무시할 수도 있는데 이상하게 진동 소리는 아주 미세하게 들려서 더 짜증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휴대폰 진동음은 꼭 모기 소리의 저음 버전 같습니다. 저처럼 진동음이 싫은 사람들로 모임을 만들면 거뜬히 남한 인구쯤은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진동 소리를 듣는 게 끔찍한데 침디는 어떤 소리에 이런 감정을 느끼나요? 저는 우는 소리에 이런 감정이 납니다. 짜증이 나요. 우는 소리 하면. 그래서 지금 제 개인 방송에서도 우는 소리 금지시켜 놨습니다. 유유 막아놨어요 제가. 우는 소리 하면 죽여버립니다. 자 다음 사연 당근탕탕님 사연입니다. 왕날편을 잘 듣고 있는 침순이입니다. 제 고민은 바로 방귀 냄새예요. 제 방귀 냄새는 언니 말로는 거의 똥 냄새랑 비슷하다고 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언니 또한 같은 방귀를 가지고 태어나 똑같이 똥 냄새가 나서 언니가 낄 때마다 정이 뚝 떨어집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에게는 2년간 교제한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남친이 있었더랬죠. 결혼 후에 제 방귀 냄새를 맡고 정이 떨어질까봐 고민이에요. 어떻게 하면 방귀 냄새 때문에 이혼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침디는 처음에 어떻게 방귀를 트셨는지 궁금하네요. 침바. 저는 방귀 안 껴요. 전 방귀 안 끼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잘 모르겠고 당근탕탕님은 똥 냄새랑 비슷한 방귀 냄새인 거 보니까 차라리 똥 쌌다고 하세요. 그럼 방귀 냄새라면 흠이 될 수 있어요. 똥 냄새 같은 방귀 냄새는 흠이 될 수 있어. 하지만 똥 냄새 같은 똥은 그냥 누구나 가지고 있는 요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 예비 남편하고 같이 있다가 드륵 했어 하면 뭐야 이거 방귀 꼈어 이러면 아니 똥 쌌어. 그러면 난 또 방귀 냄새였으면 엄청나게 지독한 냄새라고 생각했는데 똥 싼 거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겠죠. 자 다음 사연 인천 김시트님 사연입니다. 아령하세요 침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최근에 운동하거나 잠들 때 보려고 영공조징 중에 징기스칸전이 볼만하다여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징기스칸전이 점점 재미있어지다 보니 이제는 스토리를 놓칠까 두려워 징기스칸전을 틀고 자는 게 아니라 보는데 집중하느라 잠을 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꿀잠 자고 싶은데 침대가 잠에 푹 빠질 만한 침투부 영상을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고전 게임 중에 반응이 좋았던 게 있어요. 지금은 이제 대학생활 하시는 3호 침투부 소호자님 양성우님이 만들어주신 전담에서 만들어주신 역작이죠. 대항시대 4 파워키트 침 알고트의 모험. 요거는 진짜 재밌습니다. 그 연재물 침 알고트의 모험 보시고 하루를 풍성하게 채우세요. 자 다음 사연입니다. 불속성 효녀님 사연이요. 침대 센스 있는 해결책이 필요해 사연 남깁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하고 계신데 위치도 좋은 편이 아니고 따로 홍보 없이 그냥 소소하게 운영 중이십니다. 어떤 어플에서 아빠 가게 리뷰를 보게 되었습니다. 작은 가게다 보니 리뷰가 많지 않았지만 혹평이 제법 있더라고요. 그중 막말하는 리뷰도 있어서 보고 좀 속상했어요. 아빠는 연세도 있으시고 이런 리뷰가 있는지도 모르십니다. 요즘 불황이라고 걱정 섞인 얘기를 제게 하시는데 리뷰에 써있는 서비스에 대한 지적 같은 걸 아버지한테 알려드려야 할까요? 혹시 제가 나서서 아버지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지금도 그 리뷰를 들여다보고 혼자 슬퍼하고 있어요. 센스 있게 말씀드릴 방법은 없을까요? 침디 도와줘잉. 이게 원래 욕먹는 거는 가슴이 아파요. 그 옛날에 제가 인터뷰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악플은 적응되는 게 아니야. 그냥 보고 계속 본다고 해서 괜찮아지는 게 아니야. 볼 때마다 새로워요. 남한테 욕먹는 거는 들을 때마다 새로워. 근데 이제 그냥 그러려니 해야 하고 넘어가는 거지. 그거를 이제 저도 많이 먹어보고 했지만 이 좀 또 욕먹는 거에 또 익숙치 않으신 불속성 효녀님은 더 이제 좀 가슴이 아프겠네요. 근데 왜 그러냐고요, 저보고? 두 개 중에 어떤 걸 해도 개지랄할 거잖아요. A를 하면 B 한다고 지랄하고, B 하면 A 안 한다고 지랄하고, A, B 둘 다 안 하면 또 안 한다고 지랄하고, 둘 다 하면 하나만 뭐라고 그래요? 하나만 제대로 하라고 뭐라고 하고 개지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욕을 피할 수가 없어. 외통수야. 가불기라고 하죠. 아무튼 그 리뷰 내용이 어떤 건지를 제가 모르니까 뭐 아버지한테 전달 그거는 잘 모르겠고, 실제로 불속성 효녀님이 느꼈던 부분이라면 그 문제가, 그러면 전달해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그렇게 납득이 안 된다 하면은 말씀 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제 불속성 효녀님이 1차 걸음망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릴 때 잘 설명해야죠. 잘. 구체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뉘앙스의 차이라 잘 말해야 돼. 그래서 해결이 잘 안 됐지만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징징징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침디. 28살 백수인 시청자입니다. 40만원짜리 월세집에서 8천만원짜리 월세집으로 최근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의 행복도 잠시 어느 날부터 들리는 소리 때문에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근데 어플을 보여드리면 안 돼요. 어플을 보여드리면 그 아버지께서 다 찾아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1차 걸음망으로 효녀님이 전달만 해주셔야 돼요. 근데 그게 어플에 있다고 말하면 안 돼. 다시 징징님 사연으로 넘어가서 새벽 1시가 되면 이상한 신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랬죠. 알고 보니 옆집에서 여자가 남친하고, 어떻게 하면 평화로웠던 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맨날 저러니까 잠을 못 자겠습니다. 밤낮이 바뀌어버렸어요. 그 남성과 여성의 그 뭐랄까 그 환상적인 판타스틱 나이트, 환상의 아라비안 나이트, 환상 게임, 버닝 나이트. 근데 그 효과음이 들린다. 저는 효과음 뭐 듣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 저 효과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어요. 그 40만원짜리 월세집에서 8천만원짜리 전세집으로 이사 갔는데 이 부분은 왜 쓰신 거죠? 플렉스?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월세보다 전세가 훨씬 낫죠. 돈도 모이고. 플렉스 축하드리고. 이게 문제인데 참 이거 신음소리를 참 이거를 신음소리. 신음소리를 어찌해야 될까 이거를 참. 방음을 확인하고 계약하기가 힘들지. 새벽 1시에 확인을 해야 하는데 이거는 신음소리는 같이 내면 된다고요? 같이 내면 안 되지. 같이 내면 남자 신음소리밖에 안 들리잖아, 이쪽 방은. 그러면 본인이 성별 2개 교대로 하라고요? 너무 자괴감 들잖아. 더 슬프잖아. 이거 신음소리가 어렵네. 신음소리. 신음소리. 제가 옛날에 이런 사연이 왔었을 때는 뭐라고 해결을 했었냐면 컴퓨터였죠. 동물의 왕국 같은 이제 다큐 있잖아요. 내셔널 지오그래피. 동물 다큐를 틀어요. 그래서 동물 다큐를 보면서 들으면은 그렇게 안 야하게 들려.
그냥 자연의 일부로 들려. 자연의 그 어떤 동물이 서로 그 교미를 하는 그런 장면 같은 거 있어요. 짝짓기 하는 장면. 짝짓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좀 괜찮아. 그래서 사실은 전에 했던 얘기라서 다른 해결책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이것만 한 게 없네요. 그 징징징님도 짝짓기 하는 미래가 빨리 다가오길 바라겠습니다. 자, 주은건님 사연입니다. 침디 아니네요. 짐디네요. 원래 침디지만 머리가 빠지는 중이라 짐디임. 안녕하세요. 저는 올 3월에 대학교에 들어간 투수입니다. 원래 00년생인데 아버지께서 취업에 유리하다면 01년생으로 등록해 놓으셨어요. 근데 이게 너무 열이 받는 겁니다. 술자리도 못 가고 PC방도 10시 이후에 쫓겨나고 그리고 친구들의 어린애 취급에 빡쳐서 제가 제 원래 생일을 찾으려고 하는데 아버지께서는 뒷짐만 지시고 딱히 나서시지 않습니다. 때문에 어머니와 고모님들이 귀찮음을 무릅쓰고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요. 아버지의 마음 잘 알죠. 저 잘 되라는 거 그런 것은 잘 알지만 그 결과 아들이 너무너무너무 싫어하면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진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소소한 복수를 하고 싶은데 개주롤의 달인 개방장님께서 선 안 남는 지루하는 법 3가지만 알려주세요. 1년 버티면 1년 먹고 들어갑니다. 나중에 취업할 때 그 술 먹는 거 요 경계만 1년 버티세요. 그럼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거지. 자기가 이미 자각해버렸어. 그러니까 아예 몰라야 돼. 이 방법은 아버지께서 그 실수를 하신 게 그 01년으로 등록하고 원래 생년은 말하면 안 돼. 근데 말을 해버리셨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00년생을 만나면은 저 새끼 나랑 동갑인데 내가 형이라고 해야 되네. 그 생각이 들어. 아예 몰랐으면 좋아. 출생의 비밀을 몰랐다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좀 있긴 한데 제 주변의 친구들 보면은 사회에 나가면은 이제 빠른을 이제 안 치잖아. 우리는 빠른을 했었던 세대인데도 사람들 만나면 빠른을 안 쳐. 나중에 만난 사람들은 대학 그 학년 그 고등학교 때까지 학년 같이 다녔던 친구들 말고는 따로 쳐. 그래서 어차피 결국은 형 대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1년 더 어린 게 나아요.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은 좀 짜증나. 근데 지금 짜증나는데 보세요. 내년까지만 술 안 먹으면 돼. 내년까지만 술 먹지 마세요. 그리고 친구들 놀지 마. 그리고 어린애 취급받는 거 받아. 그냥 어리잖아. 그냥 살아. 그 술 그냥 밖에서 자취방에서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또 그게 또 안 될 때가 있죠. 자연스럽게 술집으로 이동하는데 못 가잖아. 그런 게 안 되는 거잖아. 그렇지?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렇게 술 안 먹고 한 게 손해잖아. 그렇죠? 근데 그 손해한 거, 손해 본 거 조금만 더 버텨서 넘어가든지 아니면 지금 교정해가지고 술 교정 끝날 때쯤이면 지금 01년생으로도 술 먹을 수 있는 때가 올 것 같은데 그냥 그렇게 할지. 이미 지금 한 반절 왔는데 지금 어떻게 할지 좀 생각해 보세요. 그 마치 제가 하스스톤 시너지 같은 거 생각할 때 조금이라도 겹치면 안 고르는 것처럼 지금 바꾸면 일단 손해입니다. 술 마시고 싶어서 그런 것도 있고 친구들이 놀린대잖아. 그리고 PC방도 10시 후에 쫓겨나고 생활이 좀 불편하지 아무래도. 그건 이제 납득이 되는데 딱 6개월 정도. 아니면 생일이 뭐 만약에 9월이야. 그래서 1년 기다려야 돼. 생일 9월이면 1년 기다려야 할 수 있잖아. 그럴 수도 있어. 근데 1년 버티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거죠. 자, 다음 사연입니다. 스네그느미님 사연이에요. 여자친구에게 침투부를 전파하고 지금 갑자기 또 든 생각인데 지금 바꾸죠? 그럼 친구들이 또 놀려요. 저색 PC방 가려고 생일 바꿨다고. 눈에 보입니다. 저색 PC방 가려고 10시 이후에도 PC방 가고 싶어서 생일까지 바꾼 놈이라고. 저 새끼 지독한 놈이라고. 저 새끼 술 먹고 싶어가지고 생일 바꾼 놈이라고. 원래 생일을 되찾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저 생일을 바꿨다고 생각해. 이미 어린애로 놀리는 애들이면 그 다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 생각을 하시고 좀 잘 결정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스네그느미님 사연이에요. 여자친구에게 침투부를 전파하던 중에 여친의 통찰력에 깜짝 놀라 사연을 보냅니다. 월드컵 컨텐츠를 히히덕거리며 같이 보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왜 자꾸 다음 거만 안 하고 계속 전에 거만 말하는 거지 열받게? 그렇습니다. 침디는 선택을 하고 다음 거로 넘어갔는데도 이전에 선택한 내용을 계속 말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딱히 못 느꼈는데 이미 침대에 킹받는 언행에 익숙해져 버린 탓인 것 같습니다. 왜 자꾸 선택하고 나서 다음 컨텐츠가 나왔는데도 계속 이전 컨텐츠만 얘기하는 거죠? 너무 궁금합니다. 지금 사연도 그렇잖아요. 말하고 나서 나중에 생각나는 거야. 아니면은 또 댓글에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댓글은 조금 느리잖아. 딜레이가 있잖아. 그래서 그 댓글 재밌는 거 있으면 혹은 그 도네이션이 제가 늦게 보거나 늦게 터지면은 늦게 보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이제 그 얘기 보고 재밌어가지고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죠. 아무튼 여친한테는 그렇게 좀 잘 말해주세요. 그 좀 사정이 있다고. 열받으면 업계 포상이죠. 자, 네, 그렇게 해가지고 1부 끝났고 2부 넘어가기 전에 오늘도 시작된 아리송의 수수께끼 시간. 자, 문제 내겠습니다. 서울 시민 모두가 서울 시티즌, 올 서울 시티즌 모두 동시에 외치면 무슨 말이 될까요? 저도 이 문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서울 시티즌 모두가 동시에 무언가를 외쳐. 그러면 무슨 말이 될까요? 서울 시티즌, 올 서울 시티즌, 스크림, one make language. 정답은 광고 듣고 왕십리로 날아온 편지 2부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귀한 노사여 여는 주건 고백조 나찰조 흡혈거인 비두만 묘기 개미 요괴로 백연도사. 아니 자네 지금 뭐하는 건가? 과장님 아직 모르셨어요? 네이버 화요일부터 핑탕후르 진짜 빙탕후루는 별이 5개 참외품 2만년 시리즈도 있어요. 사장님 목이 너무 막힐 것 같습니다. 옷카페는 무너졌냐 이 새끼야. 그럼 상수역 2번 출구 옷카페로 가겠습니다. 애벌레밥도 맛있어. 질풍 샌드위치도 맛있어. 이 안에 김풍이 있다는 게 내 결론이다. 바람이야! 저 김풍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맛이 없으면 전액 환불 보장. 본 음식들은 2입 이상 먹으면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메뉴판을 확인해 주세요. 오카페 스타일 오카페 스타일. 성남시 중앙구에 마술사가 하는 치과가 있다는데 여기 치과를 운영하는 마술사가 있다던데요. 아 저기에요 저기 저 사람이 매직박이에요. 이를 뽑으면 피가 콸콸콸. 흉추를 마술처럼 사라지게 하는 나비치과. 아이돌 할 거야 안 할 거야? 여기가 어디요? 어느 정도 완쾌된 뒤에 말해주려고 했는데 선생은 밤하늘에 빛나는 별이 되었어. 다시 말해 샤이닝 스타가 되었다 이 말이오.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스타라니! 내가 스타라니! 마이크를 해주시오. 내가 스타라니! 그 중에 가장 빛나는 나 샤이닝 스타. 오케이 땡큐. 그 중에 가장 빛나는 나 샤이닝 스타. 이자카야 카드는 정말 맛있어. 한 잔 더 하고 싶은데. 와인카드! 와인카드! 뒷블럭에 있어요. 와인카드! 비스트로! 법인카드 그거요! 진창남, 진창남, 진짜 진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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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창남. Yeah! 매번 바뀌는 정각 왕십리로 날아온 편지가 11시 33분 정각을 알려드립니다. 자, 광고 듣고 오셨고요. 오늘의 문제, 서울 시민 모두가 동시에 외치면 무슨 말이 될까요? 였죠? 정답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서울 시민이 1000만 명이기 때문이죠. 종수야 그만 웃어. 이제 이해했어? 그러니까 서울 시민이 1000만 명이니까 천만의 말씀인 거지. 말을 하니까. 그치?
이해됐지? 자, 그래서 오늘 하루 이렇게 기분 좋게 딱 또 시작하셨으면은 또 2부를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침디. 저는 작은 비영리 단체에서 일하는 20대 후반 직장남입니다. 워낙 희소한 직종이라 어디 하소연할 곳이 없어서 여기 하소연을 해봐요. 사회초년생으로 응애 하고 갓 세상에 나와 잡은 첫 직장입니다. 취직을 해보니 50대 임원이 취직을 해보니까 50대 임원이 둘에 제가 유일한 직원, 즉 3명이 일하는 사무국이었습니다. 3명이 일하는 곳인데 임원이 2명이에요. 하하. 업무는 정말 다양합니다. 회계, 각종 사무, 상담, 각종 법무, 관청의 민원 넣기, 홍보물 제작, 각종 행사 기획부터 진행까지 모두 제가 다 합니다. 직원이 저 혼자라고 할 때 알아봤어야 됐습니다. 하하. 처음엔 뒤질 것 같았는데 요령이 생기니 할만하더군요. 일은 하다 보니 적응이 됐지만 직자 상사분이 적응이 안 됩니다. 꽃머라서 힘드냐고요? 아니요. 오히려 유일한 대졸자라며 어리지만 과분한 대접을 해주시고 주장도 잘 들어주십니다. 제가 힘든 건 상사 한 분의 이 행위 때문입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가랑이를 긁으면서 등장. 제 옆에 앉아 퇴근 때까지 긁습니다. 재채기를 할 때도 귀청이 떠나가도록 하고 사자우를 기습시전. 심지어 가래침을 종이컵에 하고 뱉어대는데 하루 종일 모읍니다. 옆자리에서 그 컵의 슬라임들을 볼 때마다 토악질이 나요. 가려움증 방치되면 염증 되세요 라고 돌려 말씀드려도 귀찮다고만 하십니다. 손이라도 자주 씻으라고 개지랄도 해봤지만 통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버린 분에게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해본 것 같아요. 전 이 일이 재밌고 좋은데 이 일 때문에 고민하게 될 줄 몰랐어요. 어떻게 해야 상사님의 이 지저분한 짓을 안 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옛날에는 담배 막 곰방대 피우고 막 이럴 때는 그 할아버지들 가래통이 하나씩 있었어요. 그게 그 곰방대는 필터가 실제로 그 곰방대 그 긴 게 필터잖아. 그 연기를 약하게 하는 게 생연기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게 되게 독하니까 가래를 뱉어 할아버지들이. 그래서 가래통이 있었어. 그런 것처럼 가래통을 오랜만에 또 가래통의 존재를 또 확인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 아재들 특 재채기 할 때 엄청 크게 함. 그리고 가랭이 긁는 거는 이게 무슨 그거 있을 거예요. 뭐야 바이러스 같은 게 있을 거야. 그래서 계속 근지러운 거야. 이거 무슨 곰팽이균, 맞아, 곰팽이균 같은 거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하는 거고 참 굉장히 힘들시겠네요. 그 가랑이 긁는 거는 뭐랄까 또 동물의 왕국을 틀어야 하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동물들이 그 가랭이 잘 긁기 때문에 동물의 왕국을 또 한켠에 듀얼 모니터라면 한쪽에 동물의 왕국을 계속 틀어놔야지만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좀 싶어요. 가래침 뱉는 거 이런 것도 좀 뭐랄까 어떤 생물이 독을 모으는 행위다. 자기 자신의 그 생존을 위해 독을 모으는 행위다. 크해치 이거는 적들에게 위협을 해서 내가 만만치 않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어떤 과시 행동이다. 가랭이 긁는 거는 그 벼룩이 좀 많다. 지능 목욕이 뭐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옆에 동물의 왕국 좀 동영상을 좀 틀어놓는 게. 자, 다음 사연입니다. 반스 운동화님 사연이에요. 알바 가기가 두렵습니다, 침디. 저는 편의점에서 일하는 알바생이에요. 오늘 손님과 봉투값 때문에 시비가 붙었는데요. 다른 데 같으면 그냥 줘버렸겠지만 그 손님은 전에 저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건 적이 있어서 오기가 생겨서 절대로 안 된다고 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한 10분쯤 지났을까요? 가게에 들어오더니 그 장사하는 사람이 야박하게 그러는 거 아니지? 하면서 탁 소리나게 20원을 두고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일부러 킹받게 하려고 네 안녕히 가세요 하고 보냈는데 내심 걱정이 되네요. 일하는 동안 최소 한 번 이상 오시는 분이고 늘 술에 쩔어 있어서 혹여나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혹여 이런 뉴스가 나온다면 저를 기억해 주세요. 이만 방검복 알아보러 가야겠습니다. 이게 술에 쩔어 있는 매일 오는 손님. 그래서 우발적으로 뭔가 자신의 신변이 위험해질 수 있겠다 하는데 그 술 쩔어 있다는 그 손님이 그 장사하는 사람이 야박하게 그러는 거 아니지? 이렇게 말하면서 20원을 주는 것 자체가 그래도 상식인이에요. 대화의 여지가 있다는 거야. 뭐
둘이 그 뭐 일단 그 공짜로 그 봉투를 달라는 것 자체가 상식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대화의 그 장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게 제 좀 생각입니다. 원래는 진짜 이상한 사람, 저도 편의점 알바했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이 봉투값을 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봉투를 그냥 공짜로 써왔기 때문에 이게 10원이 됐든 20원이 됐든 여기에 돈을 쓰는 게 너무 싫은 거야. 그 뭐 20원 없어서 그렇겠어. 근데 이제 카드 긁을 때 뭐 20원 긁을 때 20원 추가했는데 그게 이상하게 아까워. 그렇게 이상할 수가 없어. 공포야, 그냥 공포. 근데 그거를 안 해준다고 했을 때, 저 편의점 알바할 때 계속 달라고 안 가. 그걸 자존심 부리고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다음에 또 올 때도 봉투 달라고 하고 똑같이 계속 그 안 된다고 했는데 전에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실랑이 하다가 못 받아갔는데도 다음날 와서 똑같이 그런 사람들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 하지 마시고 20원 줬으니까 다음에도 또 20원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원은 결국 주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연 읽도록 하겠습니다. 희호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침대아니 수장님. 프로리그 폐지 후 같이 5인 큐 하던 그룹은 분리자들이 큰 실망을 하고 뿔뿔이 흩어져 버렸고, 그치만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히오스를 떠날 수 없어 다시 시공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 사이 많은 게 바뀌었더라고요. 폭풍리그로 팀리 영리가 합쳐지고 역할군도 선택하고 배치도 3경기로 줄고 더불어 사람도 줄고, 혹시 다시 히오스로 돌아오실 생각은 정녕 없으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제발 히오스의 마지막 불꽃을 저희와 함께 지펴주실 수는 없을까요? 더불어 추석 때 단합대회처럼 히오스 해주실 수 없을지. 이만 마칩니다. 아, 그때 단합대회 때 히오스를 하면 됐는데 아예 히오스가 선택지에서 사라졌었네. 생각 자체를 못했네. 아예 시청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5명도 그렇고 아예 그냥 히오스는 안 해야겠다 이게 아니고 그냥 히오스 자체 선택지가 없어진 느낌이야. 히오스는 이상하게 하면 재밌어. 근데 손이 안 가네요. 이상하게 손이 안 가. 근데 그게 그거랑 똑같아. 히오스뿐만 아니라 롤도 그래. 롤 같아. 롤 같은 게임이라 더 그런 걸 수도 있어. 롤도 이상하게 안 가. 롤 해달라는 사람도 많았는데 롤도 잘 안 가더라고 손이. 그냥 오랜만에 했을 때 그거를 그동안 그 공백을 메꿔야 되는데 메꾸기가 좀 그 공부라는 그 개념으로 메꾸기가 좀 싫은 그런 기분이랄까?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 안 하면은 그 중간에 공백을 뭔가 메꿔야 된다는 뭔가 압박이 있어. 자, 다음 사연입니다. 메이커님 사연입니다. 래퍼를 꿈꾸는 25살 청년입니다. 저는 마트에서 카트 정리를 하는 일을 합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같이 일하는 아주머니께서 혹시 정치에는 관심이 없니? 라고 묻더군요. 딱히 말 길어지는 것도 싫고 싸우는 것도 싫어서 얼버무렸습니다. 그랬더니 요즘 젊은이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이 모양일 거야! 이러면서 화를 막 내시더라고요. 갑작스러운 정치 얘기나 민감한 얘기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그리고 같이 일하시는 분 중에 10년 넘게 씻지 않으시는 아저씨도 계신데 미쳐버리겠습니다. 근데 이거 정치에 관심 없니는 이거는 정치에 관심 없어서 이 모양 이 꼴이야라고 화내시는 게 정치에 관심 없어서 그 나라가 잘 안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열받는 게 아니고 자기는 정치 얘기하고 싶은데 정치 얘기 안 해줘가지고 화난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건 맞지만 술 좋아하는 사람이 술 마시고 싶은데 술 잘 못한다고 하면 화내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에 관심 없어서 이 모양 이 꼴이야 소리 듣는 게 더 나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10년 넘게 씻지 않으시는 아저씨가 있는데 10년 넘게 안 씻는 거 어떻게 아는 겁니까? 냄새가 10년급입니까? 10년급이면 참 10년이 언제야? 2009년. 저 이말년 시리즈 데뷔할 때네요. 데뷔할 때부터 계속 안 씻으신 거야? 저 이말년 시리즈 불타는 버스 그릴 때부터 안 씻으신 거예요. 10년 됐네. 이말년 시리즈 불타는 버스가 10년 됐어. 대단하시네. 아니 지금 11년 돼 가고 있어요. 불타는 버스 원작은 2008년 한 10월쯤에 나왔으니까 11년 됐어. 11년. 참 그 10년 씻지 않으시는 아저씨는 동물의 왕국 머릿속에서 재생하는 거 필수적으로 해주시고요. 자, 15번째 사연. 날강두님 사연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침 DJ. 어제 친구에게 침펄 2분을 입덕시키려고 했는데 글쎄 이 녀석이 침착맨도 이말년도 주음도 모른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화들짝 놀라서 신과 함께 안 봤냐고 물어보니까 안 봤답니다.
이말년 서유기는 당연히 모르더라고요. 왜 당연히 몰라? 저는 놀란 나머지 주위의 시선도 신경 쓰지 못하고 아니 파괴의 신 몰라? 파괴의 신? 이렇게 큰 소리를 외쳐버렸습니다. 친구는 따로 말은 안 했지만 눈으로는 그게 뭔데 이 씹더가 라고 얘기하는 듯 했습니다. 아니 파괴의 신 모르냐고 파괴의 신. 그 다 부셔버린다는 파괴의 신. 그 청와대도 부셨잖아. 파괴의 신 몰라? 자기가 거쳐가는 곳은 다 파괴하잖아. 파괴의 신 모르냐고. 파괴의 신. 프렌즈마블 수억 천억대 자산가, 오도발로 트위치의 새 지평을 연 스트리머, 밤을 좋아하던 도끼도 퍼가지 않은 만화의 작가, 그리고 쌍천만 영화의 원작자, 리코더 연주만으로 270만 조회수를 기록한 신생아 유튜버, 대한민국의 스탠드업 코미디의 시작을 알린 코미디언. 저는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침디나 주펄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해야 가장 임팩트가 있을지 좋은 방법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처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보다 더 자극적인 건 못 본 것 같아요. 이렇게 열혈적으로 소개해 주시는 분 처음 봤고, 이거보다 더 좋은 그 소개 문구는 없는 것 같고. 프렌즈마블 수천억대 자산가, 오도발로 트위치 새 지평을 연 스트리머, 밤을 좋아하는 토끼도 퍼가지 않는 만화의 작가, 쌍차만 영화의 원작자, 리코더 연주만으로 270만 조회수를 기록한 신생아 유튜버, 대한민국의 스탠드업 코미디의 시작을 알린 코미디. 이거보다 더 어떻게 자극적으로 임팩트 있게 소개합니까? 이렇게 했는데도 친구가 모르면 포기하세요. 그리고 머릿속으로는 섀도우 침투부 시청하세요. 머릿속으로 재생해서. 쭈키마우스. 자, 다음 사연입니다. 풍성풍성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요즘 제 머리 때문에 미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머리카락이 너무 빨리 자라고 심지어 숱도 겁나게 많아서 머리를 감으면 짱구 극장판에 나오는 파라다이스 킹 마냥 붕붕 뜨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폭탄머리라고 떠올리시면 편하실 듯합니다. 제 머리를 보면 친구들이 파라다이스 킹이다! 파라다이스 킹! 이러면서 열받게 놀리는데, 그럴 때면 한숨을 푹 쉬면서 주펄처럼 되고 싶다 하면 친구들은 비웃으며 주펄님의 유행어 그만 취소해! 라를 반복합니다. 다시 한번 상황을 만들어보면, 자, 풍성풍성님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야! 파라다이스 킹이다! 파라다이스 킹! 저기 봐! 짱구에 나오는 파라다이스 킹이야! 이러면서 자꾸 놀리면은 차라리 주펄처럼 되고 싶다. 이러면 친구들이 비웃으면서 동시에 둘, 셋! 그만 취소해! 이렇게 되는 거죠. 우산 없이 비도 맞아봐도 의미가 없고, 부모님은 삭발을 허락 안 해주시고, 린스를 머리에 들이붓기도 하고 별의별 방법을 써봤는데 여전히 저는 파라다이스 킹이 됩니다. 이런 제 머리 어떻게 하면 좋죠? 파라다이스 킹. 이게 사진을 좀 보여드리자면 파라다이스 킹 이렇게 생겼어요. 파라다이스 킹. 참고로 이게 머리입니까? 근데 여기 왜 불알이? 파라다이스 킹은 고추도 머리에 달렸나요? 짱구의 엉덩이라고 합니다. 파라다이스 킹 안에 짱구가 들어가지고 파라다이스 킹이 찾고 있나봐요. 자, 이거는 뭐 안 본 거지만 파라다이스 킹으로 산다는 게 뭐 어떤 느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숱이 옛날에 그 미술학원 다닐 때 숱이 막 한 모공에 5가닥씩 나는 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미용실 가면 미용사분이 표정이 안 좋아진대. 한 2인분 하는 느낌으로 잘라야 돼서. 그런 것처럼 파라다이스 킹으로 산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펄처럼 되고 싶다라는 말은 삼가해 주세요. 주펄처럼 된다는 말은 돌이킬 수 없게 된다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침착맨처럼 되고 싶다고도 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 중세시대 수도사처럼 돼가고 있습니다. 그 쿠빌라이 칸 그 정수리 쿠빌라이 칸처럼 되고 있어요. 자, 다음 사연입니다. 박성중님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침착맨을 너무나도 좋아하는 고등학생입니다. 고등학생이 되면 진로니 뭐니 해서 학교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예를 들어 진로에 대해 PPT로 발표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시국이라는 게 시작된 뒤로 너무나도 곤혹스러워요. 왜냐하면 제 꿈이 일본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로 발표할 때 일본에서 사는 거에 대해 PPT를 하면은 뭔 매국노 같은 소리냐 생각하실 텐데, 일본어를 잘하기도 하고 외국에 사는 것에 대한 호기심도 있어서 일본을 유학 가는 게 꿈입니다. 과도 일어일문학과를 가고 싶고요. 문제는 요즘 개 같은 발표를 계속 시켜서 이 생각이 자꾸 까발려진다는 겁니다. 애들은 제가 발표할 때마다
이 시국에를 연발아가 돌려댑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한국을 사랑하고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오해들과 손가락질을 어떻게 하면 떨쳐낼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침디. 일본을 좋아하면은 뭐 할 수 있지. 근데 이제 놀림을 받는 게,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박성준님도 참 대단한 게, 발표할 때 하면은 다른 좋아하는 게 꼭 일본에 가는 것만이 자기가 그 원하던 그 진로는 아니잖아. 뭐 여러 가지 뭐 격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거를 해도 되는데 굳이 정면 돌파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박성준님의 어떤 그 오기 같은 게 느껴지고, 그래서 그리고 좀 그런 것도 느껴집니다. 남들이 싫어하니까 더 하는 것 같은, 더 하니까 애들도 더 이 시국에 서로 그 자강두천, 무한동력 이렇게 좀 보이고요.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이 시국에라는 말을 듣는 거를 이제 즐기는 단계까지 오지 않았나. 사실은 말은 이렇게 하지만, 말은 싫다 하지만 사실은 일본에 대해서 이제 어필을 하는 것을, 그리고 이 시국에라는 소리를 듣는 것을 즐기고 있지는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마음껏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최철마님 사연입니다. 침대 안녕하세요. 지금 회사 화장실에서 똥 싸면서 글을 올립니다. 요즘 고민이 하나 있는데요. 요새 바쁘고 피곤해서 침대 방송을 잘 못 보고 있는데 전에 구독해놨던 것이 자동갱신이 돼서 벌써 8개월이 됐어요. 이거 끊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사실 좀 귀찮아서 냅두고 있었는데 이러다가 1년 될까봐 걱정이에요. 참고로 갑봉이님 구독은 비슷한 상태로 24개월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침디. 이거 저는 구독하잖아요? 바로 취소 걸어놔요. 구독하자마자 취소 걸면은 다음에 연장이 안 돼요. 그리고 취소되면은 다음에 하면은 2개월부터 또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다 꺼놓으세요. 일단 지금 이 사연을 듣는 이 순간부터 꺼놓으세요.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 많더라고. 8개월 했는데 아까워가지고 다음에 하면 1개월 될까봐 별로 아까운 것도 아닌데 사실 끊었다 해도 9개월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끊고 진짜 구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그때 하든지 말든지. 하지만 침투부는 머릿속에서 섀도우 시청 꼭 하라는 거. 자, 다음 사연입니다. 노유님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침디. 저는 5년째 연애 중인 여자친구가 있는 32살의 건실한 청년입니다. 제 여자친구는 28살인데 저와 취미가 맞지 않아 걱정이에요. 연애 초에 여자친구는 이후 서술할 취미들과는 거리가 먼 순수한 영혼이었습니다. 한 2, 3년 전쯤에 우연히 시작한 오버워치라는 게임에 빠져버린 여자친구는 지금 페인이 돼버렸습니다. 저는 오버워치가 너무 재미가 없어요. 게임이 정신없기도 하고 잘하는 방법도 모르겠고 제가 못하니까 해서 까를 아레아로 썼어요. 계열밖에. 못하니까 같이 게임을 하면은 여친이 면박을 주는 탓에 아예 손도 안 대게 되었습니다. PC방에 가서 평일엔 3, 4시간, 주말엔 6시간에서 7시간씩 혼자 앉아서 오버워치를 합니다. 그 시끄러운 PC방 속 페인 꼬라지로 라면이나 소떡소떡 처먹으면서 게임하고 있을 여자친구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픕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프로듀스 X101의 광팬이 되어서 동영상을 종일 보거나 앨범을 사고 최근에는 콘서트 팬미팅까지 간다고 합니다. 참고로 제 취미는 정기적으로 볼링을 치고 남는 시간에 광활한 아제로스 대륙을 유랑하는 인간 전사입니다. 여자친구도 저처럼 건강한 취미를 가졌으면 하는데 정말 걱정입니다. 광활한 아제로스 대륙을 유랑하는 게 뭐가 건강한 취미야? 근데 여자친구분이 내가 보니까 그 끼가 있네요. 어떤 끼냐? 그 몰입하는 끼가 있어. 하나 꽂히면 막 계속하는 파버리는 스타일이네. 오버워치 빠지니까 6시간 7시간씩 하고 막 뭐 하나 좋아하는 거 있으면 막 그 앨범 사고 굿즈 사고 막 콘서트 이거 하나 파면 계속 파는 스타일이야. 이런 스타일은 그 처음에 그거를 잘 그 물기를 좀 내줘야 되는데 하나 몰입하면 팍 파는 것처럼 이게 물기를 내주기가 힘들어. 그만큼 자기가 탁 꽂히는 것만 해. 근데 그게 옆에서 막 조언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고집쟁이형 한우물 파기맨.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볼링이나 아제로스로 가는 거는 힘들 것 같고 프로듀스 X010 콘서트를 결국 가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이제 아내가 김연아 선수 좋아해가지고 연애 시절에 그 김연아 선수의 그 깔라쇼 한 2번 봤습니다. 전 사실 제 그동안 방송 스타일을 보면은 아이스 스케이팅 관심 없는 게 딱 보이죠. 깔라쇼 봤는데 재미있긴 재밌는데 잘 모르겠어. 막 환상적인 막 뭐 연기를 하시는데
연하와 친구들 깔라쇼였어. 잘 모르겠어 나는. 근데 아내는 이번에 뭐 막 저기 친구들 연하와 친구들의 친구들이 있어요. 그 외국인 친구들. 그 김연아 선수랑 친한 친구가 와가지고 같이 쇼를 하는데 저 사람은 옛날에 뭐 했고 저 사람이 뭐 어떤 스토리가 있으며 최근에는 성적이 약간 부진한데 뭐 어떤 뭐가 있고 그래서 막 나올 때마다 막 해설을 해줘요. 사모님이 해설을 해줘. 그래서 근데 보면서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뭐 중요한 거는 프로듀스 X101 쇼를 본다는 게 아니고 여자친구와 같은 시간을 데이트를 보내는 게 중요한 거니까. 프로듀스 X 결국은 제가 봤을 때 콘서트 한번 가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아제로스는 못 가게 될 것 같고, 볼링 못 칠 것 같고, 오버워치는 재미없으니까 안 할 것 같고, 그러다가 언제 한번 사소한 걸로 싸울 때 생색내듯이 나는 프로듀스 X101 안 좋아하는데 너 때문에 한번 갔는데 너는 왜 이거 안 해주냐 하면서 이제 싸우다가 미친 새끼라는 얘기 듣고 또 혼자 꿍해가지고 아제로스 대륙을 유랑하지 않을까 하는 뭐 미래가 그려지긴 하지만, 아무튼 자 다음 사연입니다. 비모님의 사연입니다. 침하 올 겨울도 미세먼지 심하겠지요? 그래서 미세먼지 관련 주식에 배팅했습니다. 미세먼지 없는 게 제일 좋겠지만 없애고 싶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현재로서는 힘든 일이니 추운 겨울 뜨끈한 국밥값이라도 벌어야지요. 다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침착맨 바보라는 뜻입니다. 미세먼지는 요즘에 없잖아. 근데 겨울 되면 다시 또 심해집니까? 난 잘 몰라. 겨울이 심해? 봄하고 겨울이 심한가? 오늘 나쁨이야? 요즘에 통 괜찮던데? 한 몇 개월 사이 괜찮는데? 몇 개월 동안? 시베리아 기단이 그것 때문에 날라와? 기목진님이 난 뉴질랜드라 깨끗하지롱 이러는데, 그 뉴질랜드 그 마이티모의 나라인가? 어보리진 맞나? 키위새? 뉴질랜드는 그 래퍼의 나라야? 뉴질랜드는 대신 자외선이 크리가 터진대요. 그 햇빛이 따가운가 봐. 조회족의 나라야? 낚시 잘하는 래퍼의 나라? 뭐지? 나 뭔지 몰라. 톰 홀랜드가 뉴질랜드 사람입니까?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마이크로닷 그 가족이 야반도주한 데가 그 뉴질랜드예요? 야반도주하다가 나중에 정착한 데가 그 뉴질랜드구나. 아무튼 참 씁쓸한 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어요. 마이크로닷 봤나요? 김옥진님 본 적 있나요? 못 봤으면은 오늘 왕십리로 날아온 편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은 6호 침투부소자님이 추려주셨고요.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 귀한 노사여여는 주건 고획조 나찰조 흡혈거인 비두만 묘기 개미 요괴로 백연도사. 아니 자네 지금 뭐하는 건가? 과장님 아직 모르셨어요? 네이버 화요일부터 핑탕후루 진짜 빙탕후루는 별이 5개. 참외품 이말년 시리즈도 있어요. 성남시 중앙구에 마술사가 하는 치과가 있다는데 여기 치과를 운영하는 마술사가 있다던데요. 저기에요 저기. 저 사람이 매직박이에요. 이를 뽑으면 피가 콸콸콸. 흉체를 마술처럼 사라지게 하는 나비치과. 아이돌 할 거야 안 할 거야? 여기가 어디요? 어느 정도 완쾌된 뒤에 말해주려고 했는데 선생은 밤하늘에 빛나는 별이 되었소. 다시 말해 샤이닝 스타가 되었다 이 말이오.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스타라니! 마이크를 주시오. 내가 스타라니! 그 중에 가장 빛나는 나 샤이닝 스타. 오케이 땡큐. 그 중에 가장 빛나는 나 샤이닝 스타! 수치심이란 게 없는 넌 정말 대단한 것 같아. 킹받네 진짜. 수치심하게 없는 너에겐 나의 수염이라도 주고파. 웃어? 은밀하게 침투할게 네 하루에 무한으로 즐겨라 이 말이야. 은밀하게 침투
이 말이야 왕십리로 날아온 편지.